2025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예비 고3 학생들, 자, 방학이 벌써 1월 중순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반은 지난 건 아니겠지만 알차게 방학 보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고3이라고 하는 그 무게감이 있고 또 올 한 해만큼은 본인이 이 세상의 주인공인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 고3 친구들 많이 있는데 충분히 그럴 만한 시기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연하게 3월달부터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우리가 각 시기별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또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를 미리 알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이런 말 정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고3을 처음 겪지만 선생님은 고3을 참 여러 번 겪었다. 여러 번 직접 지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옆에서 지켜보기도 하고 수업으로 들어가든 담임으로 들어가든 학년부장으로 들어가든 여러분들보다는 훨씬 많은 고3을 겪었기 때문에 이 경험에서 우러나왔던 얘기들을 한번 해볼 테니까 잘 쫓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2025학년도의 대입 주요 사항을 한번 알아볼 텐데 오늘은 대입에서 뽑는 수시와 정시의 숫자와 그리고 각 시기별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보면 수시와 정시가 있죠. 그래서 수시파가 있고 정시파가 있습니다. 다 아는 얘기예요. 자, 전체 모집 인원은 전년 대비해서 4,828명이 줄었습니다. 자, 이게 경제적인 논리로 따져보면 인원이 더 많이 줄어야지 맞습니다. 요즘 지방에 있는 대학들, 또 전문대학들, 또 지방에 있는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인원수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논리로 따져보면 학교 문을 닫아야 되죠. 하지만 생각처럼 그렇게 교육적인 부분을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할 수만 없기 때문에 줄긴 줄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인원만큼 많이 줄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우리 같은 경우는 올해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는 2025학년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전년보다 4,800여 명이 줄었다. 그런데 올해 졸업한 우리 고3 형들 또는 누나들, 언니들 요 세대는 요 나이대는 2005년생들은 최근 요 몇 년 동안 그 수험생 치고는 가장 인원이 작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올해 고3이 되는 예비 고3은 선배들보다 인원이 그래 좀 더 느는데 대학에서 뽑는 인원은 줄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경쟁률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거보다 더 무서운 건 재수의 분위기, 반수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더 바람을 불어서 우리로 하여금 또 힘든 시기를 겪게 할 건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찌됐건 숫자를 봤을 때 4년제 대학을 중점으로 봤을 때 4년제 대학은 34만 명을 뽑는다. 전년도보다 5천 명 조금 안 되게 줄는데 그중에 특히나 수시와 정시 여러분 알잖아요. 수능 위주로 대학 가면 정시라고 하고요. 학생부 위주로 대학 가면 수시라고 하는데 자, 수시의 인원은 27만 명입니다. 27만 천여 명. 그리고 정시는 6만 9천 명, 7만 명이 무너졌습니다. 물론 수시에서 2월된 인원까지 하면 7만 명은 훨씬 더 넘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상징적으로 7만 명이 채 되지 않아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79대 21이어서 역대 가장 많은 수시 정시 차이가 났는데 올해는 그보다 더 많은 79.6대 20.4%라고 하는 이 비율, 크게 보면 8대 2의 비율이 되겠죠. 그 비율로 수시에서 훨씬 많이 뽑습니다. 자, 제가 아까 수시와 정시 말씀드렸는데 수시파와 정시파로 나눠지는데 수시파는 수능 공부를 징글맞도록 안 합니다. 그런데 본인한테 유리한 학생부가 있다면 어찌됐건 비빌 언덕은 있어요. 내신이 엄청 좋거나 아니면 서류가 엄청 좋으면 본인이 욕심만 조금 낮추면 수시에도 들어갈 구멍은 많이 있죠. 정시파는 자, 수능만 주구장창 파는 사람들입니다. 이 친구들의 위험성은 뭔가요? 자, 내신을 버립니다. 생기부를 버려요. 심지어는 학교 생활까지 버릴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 이렇게 인원이 수시에서 많이 뽑기 때문에 정시파로 돌변하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걱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 학생부 교과는 내신 위주로 뽑는 전형인데 막 이렇게만 정의하기는 좀 어렵죠. 내신으로도 뽑고 수능 최저도 있고 어떤 데가 면접도 보고 여러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내신으로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내신이 기반입니다. 내신이 줘야지 가는데 자, 전국으로 봤을 때는 이 교과 전형은 45.3%가 되기 때문에 제일 많아요. 비율적으로. 그런데 지방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내신으로만 뽑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내신 안 좋은 애들이 내신으로 대학 갑니다. 그러니까 내신만 주구장창 공부한다는 얘기는 내신으로 대학 가겠다는 의미인데
그 학생들은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나름대로 우리가 선호하는 대학들보다는 지방권, 그죠? 지방에 있는 대학들에 더 많이 어필이 된다. 그러니까 내 목표가 거기라 그러면 내신만 주구장창 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내신은 기본 베이스를 깔아놓고 다른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더 하셔야 되는데, 전체로 봤을 때는 45.3%지만 어찌됐건 전년 대비해서는 좀 늘었어요. 이거는 지방권 대학들이 더 많이 늘려서 그랬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그런데 자, 문제는 뭐냐면, 자,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인서울대학, 그 인서울대학 중에서도 서울에 있는 대학이 한 40여 개 대학이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15개니 20개니 이렇게 우리가 대학을 얘기할 때, 뭐 건대까지, 홍대까지, 그다음에 무슨 뭐 광운대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정도 레벨에서는 내신을 기반으로 뽑는 대학은 한 10% 전후가 됩니다. 그리고 전체로 봤을 때는 종합전형, 학생부를 기반으로 하는데, 학생부를 보는 거죠. 서류라는 거 학생부밖에 없기 때문에 학생부에 적혀 있는 세특이나, 그 다음에 우리 창체 중에서도 자율, 그 다음에 동아리, 진로활동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행발 같은 부분들, 그 다음에 독서는 따로 구분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생활기술에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까지 다 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뭐냐면, 그럼 성적을 안 보느냐? 아니죠. 성적도 큰 틀에서 같이 보는데, 어찌됐건 교과 전형보다는 성적의 비중이 조금 약화되는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중요하다. 그런데 전체로 봤을 때는 이 비율이 23.1%입니다. 전년도하고 별 차이 없어요. 하지만 자, 서울권 대학, 수도권 대학까지 넓혀봐도 서울권 대학에서 수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종합전형이다. 그러니까 내가 인서울 하고 싶으면 내신이 극단적으로 좋아도, 우리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이 빵 프로입니다. 전혀 없어요. 그죠? 서울대만 하더라도 무조건 수시에서는 종합전형을 뽑습니다. 지근도 종합이고요. 일반 전형도 종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대학 가려면, 서울에 대학을 수시로 대학 가려면 기본적인 내신과 수능 최저와 그리고 서류에 대한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항상 잔소리처럼 말하지만 내신 관리, 서류 관리, 즉 생기부 관리, 그리고 수능 준비를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11시, 12시 또는 12시 넘어서 일어나서 아점을 드시고, 그러고 나서 어슬렁 독서실이든 스터디 카페든 이렇게 가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예비 고3이 있다면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라고, 또 학원만 다닌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EBS에서 하는 강의든 또 문제지든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친구들 내 걸로 만드는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계약하면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논술은 전년 대비해서 큰 비중은 없는데 올해 고려대가 논술 전형이 따로 신설이 됐던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전에 얘기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 나중에 따로 하기로 하고요.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수시에서 참 많이 인원을 뽑는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입시를 진행할 때 우리 학교의 상황을 좀 보셔야 됩니다. 전년도의 선배들, 재작년도의 선배들은 주로 어떤 전형으로 가는가. 우리 학교는 수시 위주의 학교인지 정시 위주의 학교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아주 노골적으로 그냥 수시 위주의 학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번에 정시 원서 접수할 때 거의 네임밸류 있는 대학들에 대해서 원서를 쓸 친구들이 없을 정도로, 좋게 말하면 수시에 엄청난 강점을 보이는 학교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수능에 대한 그 준비가 정말로 안 되는 학교입니다. 하지만 수능 나오는 점수 대비해서 수시에서 상당히 좋은 대학을 간다고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학교가 잘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극대화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제가 정말 우려하는 건 뭐냐면, 우리 학교는 워낙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있는 학교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또 비평준 학교도 있기 때문에 굳이 뭐 특목고 아니더라도 이런 친구들 중에서 한 내신이 4등급 정도밖에 나오지는 않지만 충분히 모의고사 점수로, 수능 점수로 건대 이상의 대학을 갈 수 있다. 이 친구들은 무리하게 수시를 우리가 고집할 이유가 없겠죠. 4등급 맞고 수시로 그 서울 상위권 건대 이상 가려면 논술밖에 실질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물론 종합전형도 간혹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분위기에서는 생기부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받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4등급 맞고요. 평준화 또는 비평준화 일반 고등학교에서 4등급대의 종합전형으로 건대 이상 뚫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논술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이런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4등급 맞고 수시로 대학을 못 간다. 이런 친구들, 이런 학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수시에서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정시만 고집하지 마시고 수시에서 어떻게 하면 대학을 갈 수 있을런지 우리 재학생들이라면 이렇게 많은 인원을 뽑습니다. 34만 명의 80%에 해당하는 숫자를 수시로 뽑기 때문에 수시를 버리고 나는 정시만 하겠다. 수능만 노리겠다. 이런 친구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이런 친구들 가지고 고민이 많은데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죠. 여러 경험을 통해서 이런 친구들은 별로 재미를 못 보는 걸 많이 봤습니다. 거의 대부분 재수를 하거나 아니면 정말 좋은 결과보다는 안 좋은 결과를 많이 봤습니다. 정시에서는 대부분 수능 뽑는데 6만 30명밖에 안 됩니다. 전체를 다 했을 때 7만 명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정말 수능으로만 뽑는 전형은 6만 3천여 명밖에 되지 않아요. 아무리 수시에서 이율이 많이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들 이제 9월달에 올해 9월달에 정시 모집 요강 보면 아시겠지만 지방권 대학은 정시에서 각 과마다 모집 인원이 1명, 2명인 과들도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나중에 보면 수시에서 이월돼서 인원이 되게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지방권은 거의 대부분 정시에서 안 뽑는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울 수도권에서는 그래도 정시에서 이전보다 많이 뽑고 특히나 서울 16개 대학은 40%를 이제 의무화해서 뽑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시파에 대한 분위기가 많이 있죠. 이런 모의고사 잘 나오면 정시로 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일정을 보겠는데요. 올해는 11월 14일 날 수능을 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11월 14일입니다. 성적은 12월 6일 날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시와 정시 말씀드렸지만 수시는 9월 9일부터 9월 13일 이 중에서 3일 이상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9일부터 접수하는 학교는 11일 날 마감된 학교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각 학교마다 모집 요강을 잘 참고하셔서 지원 시기를 잘 보셔야 되고요. 12월 13일 날 모든 수시에 최초 합격자를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12월 13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전에도 발표가 납니다. 그리고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우리 올해 작년 같은 경우는 4일을 줬는데 올해는 3일밖에 주지 않는데 이 기간 중에서 여러분 뭐 수시는 6번 쓸 수 있죠. 6번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6개 붙은 대학 중에 만약에 최초 합격이 6개 다 됐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만 이 기간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예치금을 넣는 대학보다는 간단하게 문서 등록하는 대학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안내해 드리기도 하고 선생님 영상에 또 소개를 이전에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항상 우스갯소리 얘기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가장 절절해지고 착해지고 또 신앙심이 돈독해지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친구가 6개 대학을 다 붙었으면 하나만 등록하게 되면 5개는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이른바 예비번호 받은 친구들이 이제는 추가 합격을 하는 시기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12월 19일부터 12월 26일까지 이제 예비 번호에 대한 추가 합격을 시작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대부분 전화 받는 걸로 착각하는데 전화해주는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 홈페이지에 먼저 공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전화 공지를 하는데 어찌됐건 12월 27일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26일까지 연락을 받아서 27일까지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문서 등록하거나 예치금 납부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때까지도 아무 연락을 못 받았다. 그러면 수시에서 여러분 다 끝난 겁니다. 수시에서 하나도 대학을 못 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정시로 이제 접수하는데 정시는 이제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3일 중에서 3일 동안 이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 2월 7일까지 최초 합격을 발표하게 되는데 올해로 2024학년도로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지금 기간이 원서 접수를 하고 나서 지금 합격자 발표하는 기간이죠. 2월 7일까지 발표이기 때문에 그 전에도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대학들이 원래 일정보다는 흔히 말하는 조기 발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올해 2024학년 입시원 놓고 좀 요 기간에 있습니다. 2월 7일까지 발표가 다 되면 제가 이제 여기 칸이 없어서 좀 생략하겠지만 마찬가지로 정시는 가군, 나군, 다군 3번 쓸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써서 3번 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3개 다 붙은 학생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만 요 기간에 10일부터 12일까지 쓰게 돼 있습니다.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마찬가지로 2개가 비죠. 만약에 3개 다 붙었으면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예비번호를 받게 된 친구들이 추가 합격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2월 13일부터 2월 20일까지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내 이름이 불러지지 않으면 옛날 같았으면 끝났는데 지금부터 추가 모집이라는 게 있는데 그 추가 모집은 나중에 따로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연합평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의고사 일정인데 6번의 모의고사를 본 다음에 7번째 수능을 봅니다. 수능 아까 11월 14일에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모의고사가 3월 28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 11월 14일 날 수능 보지만 3월 28일 날 보는 이 시험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컨디션을 올리셔야 됩니다. 정말 거짓말처럼 우리가 옛날부터 10여 년부터 20년 전부터 심지어는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부터도 첫 번째 모의고사가 수능하고 똑같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 이 6개월 7개월 동안에 뭐 한 거냐,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 되게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학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3월 28일 날 시험 보면 보통 4월 중순 정도의 결과가 나오는데요. 4월 10일 전후로 나오겠죠. 자, 서울시 교육청에서 보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6월달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킬러 문항에 대한 어떤 이런 여론들이 들끓어서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킬러 문항에 대한 어떤 지적들 때문에 9월달 모의고사가 되게 중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실은 6월달, 9월달 두 번의 시험을 통해서 난이도를 조정하고 어떤 반응을 살핀 다음에 그 중간 지점에 수능 난이도가 나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6월달 이 난이도는 거의 무의미하게 되고 9월달 수준으로 수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9월달도 어려웠고 수능도 어려워서 작년에는 국어도 불수능, 수학도 불수능, 영어도 불수능 이랬던 일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큰 기조를 어떻게 하는지 잘 보셔야 되고 특히나 6월 4일과 9월 4일 날 이루어지는 이 시험에 우리가 재수생들이 유입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진짜 실력 발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월달, 6월달, 9월달 그리고 예전에 4월달 모의고사를 봤는데 작년부터 이제 5월달로 바뀐 것 같은데 5월 8일이 뭘 의미하느냐? 어버이날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어버이날 되게 중요하죠. 보통 4월 말이나 5월 초에 각 학교마다 중간고사를 봅니다.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바로 시험 봤을 때 아이들이 여기에 집중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되게 무력화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1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지간한 학교에서 2차 집필평가, 흔히 말하는 기말고사를 본 직후에 시험 보기 때문에 또 이때 아이들이 집중하지 않을 개연성이 있어요. 상대평가의 개념이기 때문에 물론 영어랑 한국사랑 우리 제2외국어는 절대평가의 개념이지만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은 상대평가의 개념이기 때문에 같이 시험 보는 친구들이 같이 으쌰으쌰 해줘야 되는데 5월달, 7월달, 그 다음에 10월달 되게 무력화될 개연성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3월, 6월, 9월 되게 중요합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9월달은 되게 어렵게 나왔는데 10월달 또 되게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껏 이렇게 기분이 업돼가지고 시험 봤는데 수능 때 또 말아먹었죠. 그래서 기억하세요. 3월달, 6월달, 9월달 시험이 되게 중요하다. 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보통 6월달 모평에 한 7만 명, 8만 명 정도의 재수생들이 들어옵니다. 그죠? 재수하기로 맘먹은 친구들이 시험을 봐요. 학원에 접수를 하든 아니면 졸업해서 학교에 접수를 하든 재수생들이 들어오고요. 9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말하는 반수생이 유입이 됩니다. 일단 대학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한 학기 다녀보고 이제 재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고민했던 친구들이 이때 유입하는데 요 인원들이 한 15만 명 좀 넘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 전체 수험생 작년에 50만 명 정도 접수를 했는데 그중에 30%가 넘는 수가 재수생, N수생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아까 말씀드렸죠. 수시라고 하는 그 특권을 절대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수능 하나로만 대박 나겠다. 물론 그렇게 되면 좋습니다. 좋은데 재수를 마음먹은 친구들은 지금 벌써 재수학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건이 되는 친구들은 윈터스쿨 들어가서 그 윈터스쿨도 기숙학원이잖아요. 수백만 원씩 들어가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도 오후 1시에 일어나서 아점을 드시고 이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공부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수능 하나로만 인생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다. 그런 친구들 많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정들 잘 기억하시고 선생님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실제로 사례를 한번 가지고 여러분들 안내를 할 테니까 여러분 지금 중요한 건 뭐다? 자, 1월달, 2월달 시간 많이 있을 때 여러분 하고 싶은 공부 많이 하시고요. 특히 제가 영어 선생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단어만 주장창 외우다가 끝나지 마시고 그죠? 단어를 외웠으면 그 단어를 토대로 해서 독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영어 듣기 평가 일단 다 맞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는 매일 꾸준히가 답이고요. 다른 과목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꾸준히가 답이에요. 그래서 몰아서 하는 공부보다는 매일 꾸준히 하시고 특히나 탐구 과목 우리가 수시에서 수능 점수를 활용할 때 탐구 과목과 영어 과목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탐구 과목 두 과목 중에 한 과목 정도는 정말로 딱 마무리하고 내가 이 과목은 끝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 방학 기간에 결정하시고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탐구 과목에 대해서 마스터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2025학년도 입시 일정 안내해 드렸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고 차근차근 선생님이
안내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